면허 있어요, 없어요? 자식이 됐는데 이게 지금 밀물과의 한판 승부. 생존을 위한 매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유일 안전 프로그램 재난탈출 생존왕 MC 김수. 이광용입니다.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네. 재난탈출 생존왕 스튜디오에 새 식구가 떴습니다. 맞습니다. 호통의 명수에서 박병수 씨와 함께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KBS 뉴스광장의 앵커 김도연 아나운서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호통의 명수를 통해서만 시청자 여러분들께 늘 인사를 드렸었는데 어느덧 이렇게 스튜디오까지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 영광이고요. 호통의 명수 촬영하면서 또 뒷이야기 궁금하셨던 점들 제가 이렇게 스튜디오 나온 김에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 식구가 왔는데 신고식 같은 거 좀 간단하게 해주지 않습니까? 아, 그래요? 뭐 신고식. 어떻게 뭐 아이돌 노래 댄스 같은 뭐. 제가 어느 예능, 모든 예능에 나가서 하는 유일한 성대모사 한 가지 있습니다. 네. 크리스티나 성대모사. 아, 크리스티나. 크리스티나 버전으로 호통의 명수 함께 보시죠. 예, 좀 해주시면 호통의 안 돼요? 명수 리드멘트를 크리스티나 예. 버전으로 한번. 이번 주 호통의 명수 아주 재밌어요. 함께 보시죠. 자, 호통의 명수. 예. 오늘도 불법 주정차. 지금 여기저기 난리가 났습니다. 와서 좀 해달라고. 예. 그러니까요. 몸이 하나인데 어떡합니까?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동네는 제가 잘 알아요. 잘 알아요. 여기가 이 방송국 근처라서 이쪽에서 녹화를 많이 해가지고 이쪽은 불법 주정차 어디가 심한지 잘 알고 있거든요. 네. 아, 오늘 박명수 씨가 유난히 자신은 좀 넘쳐 보입니다. 잘 안다고 하셨어요. 지금 일산으로 온 거예요? 자, 오늘도 딱지 한번 시원하게 떼는 겁니까? 오늘은 경찰분들한테 다른 제보가 들어왔어요. 오늘은 소방관 여러분 아니면 경찰관이에요? 네, 제보가 들어왔다고요? 일산 동부경찰서 문성준 경위입니다. 우리가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분 아니야? 예. 맞습니다. 오토바이 한 대로 자유로를 활보하며 수백 대의 자동차를 통제하던 교통경찰 문성준 경위. 이분 너무 멋있어요. 너튜브에 올라간 방송분 조회수 무려 150만 뷰 가까이 기록. 와. 자, 시민들의 히어로 문성준 경위님. 그런데 어떤 제보가 오셨을까요?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 아주 잘 봤습니다. 그런데 불법 주정차만큼이나 시원한 호통이 필요한 게 있는데요. 경찰들이 요즘 이것 때문에 아주 고민이 많습니다. 박명수 씨의 시원한 호통이 필요합니다. 호통의 명수, 저 좀 도와주세요! 대체 뭔데 그러지? 자, 오늘은 불법 주정차 단속이 아닌가 보네요. 자, 그러면 오늘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오늘은 킥보드 단속을 나설 거예요. 이거 해야 돼. 새로운 일자리가 생겼네요. 예. 일이 끊기지가 않아요. 한 30년 할 것 같은데 저도 이 킥보드에 대해서 뉴스를 많이 봤는데 이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전동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남성이 오토바이에 치여 흉진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서 킥보드를 타던 초등학생이 주차장으로 들어가던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전동 킥보드가 나타나면 일단은 피하고 보죠. 거리의 무법자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이 전동 킥보드를 킥난이라고도 부른다죠. 고라니. 찰나의 순간 어우. 어디선가 나타나 차량을 위협하고 별다른 안전장치가 없어 이용객 또한 심각한 사고로 이어지는 전동 킥보드. 지난해 전동 킥보드로 인한 사고 건수는 무려 897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를 줄이고자 오늘부터 전동 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 장치에 대해서 규제가 강화됩니다. 2021년 5월 13일 전동 킥보드 관련 법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쉽게 바뀌지 않는 시민의식. 오늘 방송국을 보니까 좀 위험하게도 타더라고, 이게. 네. 법규를 지키지 않는 자에겐 고통이 따를지어다. 올바른 시민의식을 만들기 위해 등장한 이 남자, 바로 호통의 신 박명수. 헬멧 써! 자, 박명수 씨, 오늘도 응원하겠습니다. 킥보드가 우리 주위에서 좀 자주 볼 수 있어요. 네네네. 역시나 지금도 여기 준비되어 있는데
그래서 면허증 준비해라고 한 것 같아요. 선생님 면허증 갖고 오셨어요? 아이, 거기서 봐. 면허증이 있어야 되죠? 아니, 면허증이 필요해요? 네. 네, 법이 개정되면서 운전면허가 있어야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어플 저희가 깔아보죠. 예, 예. 지금 어플을 이제 까니까 면허증 인증을 그러네. 하고 나오네요. 아, 면허증을 대야 돼요? 이제 면허증 인증을 해야 되는 거죠. 보내면 되는 거죠. 이렇게. 자동으로 입력되는데? 되는데요? 됐어요, 됐어, 됐어요. 됐어. 탑승 전 보호 장비까지 아주 꼼꼼히 착용을 합니다. 사실 되게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는데요. 네. 직접 타보니까 해야 돼요. 위험하더라고요. 자, 이제 전동 킥보드를 직접 타고 그 실태를 알아볼 텐데요. 자, 여기서 잠깐 올바르게 전동 킥보드 타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동 킥보드를 타기 전에는 헬멧과 같은 보호 장구를 반드시 착용하셔야 되고요. 주행 시에는 도로가 아닌 자전거 도로나 차도 우측 가장자리로 주행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전동 킥보드에서 내린 후 끌고 보행하셔야 합니다. 근데 박명수 지금 보호장구 착용도 하고 과장대로 주행하고 완벽하게 잘 타는 것 같은데 지금? 네. 네. 김도현 아나운서는 어떨까요? 김동훈 아나운서 뭐든 잘할 것 같은데. 위험해. 너무 위험하다. 안 돼, 안 돼. 못하니까 들어와. 하지마. 저만 할게요, 그냥. 저만 어쩔 수 없어. 저만 하겠습니다. 예. 어땠어요? 제가 생각보다 진짜 어렵고요. 그리고 저기가 차도에서 타야 되니까요. 진짜 무서워요. 자, 그럼. 이게 위험하네. 이게 재미있는데 위험해. 자, 횡단보도 쓰고. 이게 쉽지가 않네. 응? 이게 사이드 밀러가 없어서 차가 여기서 오는지 안 오는지 몰라요. 사이드 미러가 없으니까. 네. 진짜 앞만 보고 가야죠. 고개를 돌려서 가야 고개를 되는구나. 돌려야 네, 되는데. 맞아요. 전동 킥보드는 충격을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과속 방지턱을 넘어가게 되면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자리로 주행을 하다 보면 하수구와 같은 여러 가지 위험 요소를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고에 대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이고. 우여곡절 끝에 킥보드 체험이 일단 끝났습니다. 아니, 그걸 못 따라와. 아이고, 그걸 못, 아이고. 촬영 중. 뭐야. 진짜 경찰한테 잡힌 거예요? 그래도 면허증 좀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문서수 교수님. 네. 네. 이분한테 걸리면 뭐 봐주는 거 없거든요. 호통의 명수가 처음 킥보드를 탈 때부터 문경이가 매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예. 면허증 주세요. 아니, 세워 놓으려고 했는데도 안 되는 겁니까? 예, 안 됩니다. 면허증 주세요. 본인 맞으세요? 아, 이거 맞아요. 급하게 찍어서 그런 거예요. 급하게 찍어서. 와, 저거야? 저 때문에 화가 많이 나셨네. 통과차벌 3만 원 발부하겠습니다. 아니, 3만 원? 아니, 촬영 때문에 그런 건지 진짜로 끊으면 어떻게 해요, 그거를. 아, 진짜 이거 뭐 딱질 거 그래, 녹화하다가. 아이. 삐졌어. 완전 삐졌어요. 진짜 좀 역적을 내시면서 저한테 이제 15,000원을 내라. 아니, 왜요? 한번 나누자고. 너도 책임이 있지 않느냐. 라고 하셨는데 네. 다행히도 지금 이제 5월 13일부터 법이 개정돼서 한 달간 계도 기간이에요. 네, 다행히도 과태료는 내지는 않으셨고. 아이고, 그건 진짜 다행이네요. 근데 계도 기간이 곧 끝나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전동 킥보드 관련 법안이 이제 바뀌었다는 건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정확히 맞아요. 어떤 부분들이 좀 개정이 네, 됐습니까? 개정 전에는 운전면허가 없이도 이용이 가능했어요. 근데 현재는 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있어야 되고요. 안전모 미착용도 처벌 규정이 없었는데 이제는 안전모를 미착용하게 되면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가 됩니다. 네. 또한 동승자 탑승, 등하장치 미작동, 그리고 음주운전, 지정차로 위반 시에도 범칙금이 부과가 됩니다. 여기가 평상시에 예. 그 킥보드가 많이 다닌다고 아, 저희 그래요? 제보를 해주신 거잖아요. 신고도 예. 많이 들어오는 지역인데 예. 오면 이렇게 다 사라지시더라고요. 희한하다, 이거, 그치? 막상 단속을 하면은 또 막상 없더라고요. 소문이 나요. 예. 이게 저기! 갑작스럽게 나타난 킥보드 이용기 때문에 카메라들도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자, 지금 저 갑자기 킥보드를 타시게 됐는데 이게 지금 재밌게 타고 계셨는데. 아니, 이제 원래는 잡아야 돼.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지금은 저희가 이제 개도기가 예, 개도로 하는 거예요. 이좀 말씀 좀 해주세요. 뭐가 잘못됐는지. 예, 예. 우리 선생님은 가장 큰 위반이 이 인도 주행하신 것도 문제지만 안전모 안 쓰신 거, 헬멧 안 쓰신 게 가장 큰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우리 자녀분, 사랑하는 자녀분하고 타셨는데 혹시라도 타다가 아이가 떨어지거나 할 수도 있는데 2인 탑승 자체도 도로교통법상에서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인도 주행까지 하시면 총 3가지를 위반하셨어요. 5월 13일부터 시행돼요. 세 가지 입안에서 26만 원. 내놔. 카드. 아니. 3만 원 그거 제가 이제 개도를 말씀드린 거고 이제 아이가 좀 위험하니까. 예. 근데 다 인도에서 타던데. 맞아요. 차도는 무섭고 그런 데는 차도도 위험한데. 제가 간단한 게임을 통해서 헬멧 하나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괜찮으세요? 하시겠어요? 헬멧이 좋은 거거든요. 하시겠어요? 써보세요, 헬멧. 우와! 게임을 상품으로 한다고요? 헬멧을 준다고요? 훌륭합니다. 보세요, 새 거거든요. 아, 예. 예. 이게 좀 호텔 명소가 창피하시면 나중에 뛰시면 돼요. 너무 좋아요. 예, 예. 아, 좋으세요? 예. 그러면 가위바위보를 통해서 2번 먼저 맞게 되면 실패입니다. 3판 2선승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완전 때려야죠. 때리세요. 그래서 제가 GP가 안 좋아가지고. 아니, 완전 때려주세요. 아들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아버님이 꼭 이겼으면 좋겠어요. 헬멧을 두고 펼쳐진 진검승부. 과연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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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바위보. 자, 헬멧, 빨리. 빠르시네. 장난이에요. 빠르게. 가위바위보. 또 이겼어. 자, 빨리. 이거 찍었네. 아버님이 잘하시네요. 앰뷸런스. 이렇게 선생님 한번 해보세요. 예? 선생님 둘이. 이거 게임인데 괜찮지 않아요? 예, 괜찮아요. 갑자기 교수님이 왜 게임을 해요? 박명수 씨가 원해서 급 만들어진 번외 경기입니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이겼어. 아버님 되게 잘하셔. 좋아하는 있어요. 박명수 씨 너무 좋아해요. 화가 많이 나요. 화가 많이 나죠. 좀 화가 납니다. 가위바위보. 아버님 다 이겨. 면허증이요, 지금. 이분이 뭐 잘못이요, 지금. 자, 헬멧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 재밌게 사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 안녕. 자, 상품을 받은 헬멧으로 전동 킥보드 안전하게 타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른 이용객을 찾고 있는데요. 예, 빌리시려고. 어디? 야, 헬멧 쓰라고, 야! 안녕하세요. 이제 타려고 하셨구나. 이거 탔어, 안 탔어, 지금? 지금 반납하려고. 반납? 어디서 반납이라면, 탔어요? 반납이 탔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네. 여기서 자, 현행 킥보드로 인터뷰하겠습니다. 현행 킥보드로 인터뷰하겠습니다. 자, 박명수 씨한테 딱 걸렸어요. 자, 뭐가 잘못됐습니까, 우리 경위님? 지금 여기는 인도예요. 예, 인도를 킥보드로 타고 들어오시면. 3만 원. 그럼 안전 헬멧. 2만 원. 면허증 있으세요, 면허증? 네, 면허증은 있어요. 그러면은 안전 이게 예. 사실 예. 박명수 예. 오셨다 그래가지고 예. 빨리 보고 싶어서 아, 정말. 그럼 10만 원. 그러면 10만 원이요. 5만 원. 팬심으로 왔는데 팬심으로? 잡힐 줄 몰랐어요. 잡힌 건 아니고요. 제 여자친구가 되게 팬이시거든요. 그럼 제가 10,000원 내드릴게요. 4만 원만 내세요. 자, 지금은 이제 저희가 개도 기간이니까 말씀을 드리고 저를 보기 위해서 오셨다니까 좀 감사하긴 하지만 근데 헬멧 안 쓰시고 타셨죠? 네, 죄송합니다. 헬멧을 쓰셔야 되고요. 사실 이게 헬멧 같은 게 집에 사실 잘 구비해두지 집에 사놓지 않았잖아요. 않죠. 네네. 네. 그래가지고 이게 알고는 있는데 이게 또 막상 나갈 때 이게 좀 챙기기가 또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헬멧을 또 따로 구매하기도 조금 어렵고 예. 그래서 그런 게 조금 개선되면 그래서 나아지지 같이 않을까. 빌려주거나 하나. 네, 맞습니다. 우리가 다 장비가 네. 챙겨 다니기가. 구비하기가 좀 힘들겠죠. 아무래도 이제 집에서 나올 때는 뭐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려고 하다가 뭐 대중교통 시간이 아, 안 맞아, 맞는다거나 하면 갑자기 타시게 되기 때문에 그 헬멧을 가지고 타시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아, 이런 참. 거 진짜 개선이 돼야 됩니다. 예. 휴대용 헬멧을 같이 좀 착용할 수 있게 안에 뭐 비누로만 바꾸면 될 수 있게 뭐 이렇게 바꾼다. 뭔가 좀 아이디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 문경희님이랑 개도 기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가 뭐 문제 안 되는 거예요. 스티커를 뜯을 생각은 받지 없어요. 않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이 게임을 통해서 지금 이제 저희가 헬멧을 하나 선물 드릴게요. 아 진짜요? 진짜 좋은 거. 아, 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박명수 이겼다. 오.
빨라. 자, 재밌냐? 가위바위보. 시민분의 힘 승리. 아, 제대로 맞았어. 우리의 호통의 신 왜 이렇게 오늘 불쌍하지?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안전하게 타시고요. 끌고 가시고. 예. 아, 이번에 훈훈하게 끝났네. 네. 총각분 진짜 헬멧 꼭 쓰셔야 됩니다. 야, 헬멧 쓰라고, 야! 훈훈함도 잠시입니다. 그 후로도 쉴 새 없이 뛰어다닌 호통의 명수팀. 면허 있어요, 없어요? 면허가 없다고? 어? 면허가 없는데 어떻게 탔어요? 끊임없이 나오는 규범을 어긴 시민들. 왜 잡은지 알고 계세요? 아니요. 헬멧. 모두의 안전을 위해 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많은 이들이 지키지 않는 안타까운 현실. 아, 이걸 어떻게, 언제까지 해, 이걸. 방법이 없네, 방법이. 그렇게 늦은 밤까지 촬영이 계속됐다고 합니다. 밤까지 왜 우리 이렇게 붙잡고 계세요? 이렇게 어두워지면은 예. 아무래도 더 큰 사고의 발생 염려도 있고 혹시 모를 술을 드시고 운전하시는 분들도 있을까 싶어서 이렇게 부탁드렸습니다. 예.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서도요. 네. 음주, 전동 킥보드 운전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 하지만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도 자동차하고 똑같이 처벌이 됩니다. 그래서 호통의 명수가 늦은 밤 음주 전동 킥보드 단속에 나서봤는데요. 롤! 그래. 뭐야, 시작하자마자 잡은 거예요? 지금 뭐가 잘못된지 아시겠습니까? 뭐가 잘못됐습니까? 여기서 타면 안 되고 예. 헬멧을 예. 혹시 진짜 미안한데 술을 드신 건 아니죠? 에이, 설마 술 마셨겠어요? 술을 드신 건 아니죠? 아니죠. 예. 정말 죄송한데 음주 측정 한번 해봐도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자, 혹시 모르니까 정말 후 한 번만 해주십시오. 예. 저도 한번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술 마시면 큰일 나죠. 그럼요. 큰일 나죠, 지금. 예. 헬멧이 없으니까 제가 퀴즈를 하나 낼게요. 예, 퀴즈를 내서 맞추면 바로 헬멧 쓰고 가시면 돼요. 아시겠습니다? 예, 퀴즈 주세요. 퀴즈. 그냥 헬멧 펴지, 그냥. 경희님 어디 가시는 거예요? 어디가? 아, 또 누구 잡으러 갔다. 또 다른 킥보드 운전자를 발견하고 경위님이 뛰어갔는데요. 문경희님 역시 빠른데요?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사용할 시 벌금은 얼마일까요? 1번 20만 원, 2번 2만 원, 3번 2천 원. 그 사이에 다른 한쪽에서는 이미 퀴즈가 그죠, 시작됐어요. 눈치 게임이네요. 1번 정신적으로 지금. 자, 다시 한번 낼게요. 자, 2만 원? 2번 2만 원. 맞습니다. 아, 예. 아, 예. 야, 아끼시고 헬멧도 받으시고. 좋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위험하니까. 예. 제가 채워드릴게요. 예, 이 공짜로 하나 드려가지고. 예, 조심히 가세요. 깜짝 놀랐죠? 친구들한테 얘기해 주세요. 예, 그래 끌고 가세요. 안녕. 예. 또. 야, 진짜 실탄이 없다. 정말요. 아이고, 둘이 같이 타고 있어. 밤이 되면 정말 수많은 분들 만났는데 법규를 지키면서 타시는 분들을 만나기가 사실 더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눈 돌리면 다 불법이네요. 네. 그러니까 한 번 만나서 인터뷰하고 퀴즈 풀고 뒤로 계속 지나가요. 뒤로 돌면 네. 또 있고. 이제 두 분이서 타고 헬멧을 안 쓰고 타고 정말 술을 드시고 타는 분이 있을까 하는 걱정인데 없어요. 그나마 아직까지 다행입니다. 예. 하지만 걱정이 현실이 될 것 같은데요. 뭐지? 설마. 아이고야. 설마. 아, 맛있네. 뭐? 결국 음주운전자를 마주치고 지금 말았습니다. 뭔가 좀 잘못된지 아시겠습니까?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말씀해! 얘기를 해! 진짜 호통이면서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모든 분들이. 근데 진짜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는 말이 너무 충격적이네요. 그러니까요. 예, 요즘 뭐 주변에서 전동 킥보드 사고가 진짜 많이 들리는데 제 주변에 있는 분은 그 전동 킥보드 사고 때문에 지금 1년째 병원에 누워 있어요.
네, 이게 전동 킥보드는 안전벨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고가 나면 그 충격이 몸에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고보다도 인명피해가 더 심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법규를 더 철저하게 지키고 안전하게 이용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워낙 많기 때문에 이 전동 킥보드 단속 현장에 출동하는 호통의 명수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아마 공감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살에 출동한 호통의 명수 그 두 번째 이야기 다음 주에 더 흥미진진하게 이어지니까요. 다음 주에도 본방 사수. 재난 탈출 생존왕. 일상 곳곳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안전사고로부터 살아남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최영재의 알아야 산다. 우리 김도현 아나운서가 오늘 처음 오셨는데 알아야 산다에 꼭 만나보고 싶은 분이 있다면서요? 네, 있습니다. 갑자기 어깨 힘들어가고. 저는 우리 생존왕. 보통남. 생존왕 약간 아니고? 연민의 감정이 좀 느껴져가지고 아. 약간 오늘 또 제가 녹화하러 오기 전에 갯벌 사고 생존법 1편이었죠. 네. 그 밀물과 인간의 달리기 대결 보고 왔는데요. 아, 딱 그 경기 예고하면서 끝나더라고요. 맞아요. 너무 궁금했어요. 그 다음이. 밀물 대 인간, 인간 대 밀물 세계의 대결. 그 결과를 지금 공개. 하루에 2번 만날 수 있는 바다가 주는 귀한 선물, 갯벌. 그런데 당신은 갯벌의 진짜 모습을 알고 계신가요? 오, 약간 무서웠어, 지난주에. 안 빠지잖아. 예. 인감도 아예 못 움직여? 저게 한번 깊게 빠지면 진짜 혼자서 나오기 힘들어요, 저기. 자,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갯벌에는 죽음의 골짜기로 불리는 갯골이 있었습니다. 갯골, 바닷물이 드나드는 물길인데요. 자, 이 높이가 지금 3m. 와, 이게 3m짜리야? 네. 엄청 들어갔어요. 그리고 갯벌이 위험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밀물이죠. 밀물, 맞습니다. 결국 밀물 때문에 큰 사고로 이어지는 위험에 빠지게 되는 거죠. 차오른 바닷물에 고립돼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구조팀이 뻘배에 태워 겨우 갯벌에서 구조했습니다. 밀물 속도는 시속 10에서 15km입니다. 성인 걸음걸이보다 2~3배 정도가 빠르기 때문에 물때를 미리 파악해 두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그렇다면 자전거 속도랑 비슷한 거네. 그런 배서 15km. 엄청 빠르네요. 밀물에 고립되는 순간 생존은 없다. 밀물과의 한판 승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지금까지 갯벌의 위험성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특별한 매치. 생존을 위한 밀물과의 전쟁. 재난 탈출 생도랑 최초 밀물과의 대결에 도전장을 내민 알아야 산다 제작팀. 육지에서 500m 떨어진 지점까지 나간 후 밀물이 들어옴과 동시에 밀물보다 더 빠르게 육지에 도착하면 됩니다.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좋습니다. 저렇게 CG처럼 들어올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니까요. 자, 경기는 갯벌에서 많이 입는 가슴 장화를 입고 진행했습니다. 드디어 출발 지점으로 우리 선수들이 입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선수 인천 하늘바다 파출소의 안태건 경장. 두 번째 선수는 대한민국 보통녀 막내 작가 권수빈 양이고요. 세 번째 선수 대한민국 보통남 개그맨 이재훈 씨입니다. 아유, 계속 빠지고 있어요. 시작부터 쉽지 않네요. 어우, 깊다. 셋이 딱 서야 되는데. 수빈아, 괜찮아? 다리가 빠졌어요. 저 서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머리 박혀 있는 거 예, 같은데. 예, 그래 이렇게 오래 버티면 있을 좀 빠진다니까. 저분 해양 경찰이잖아요. 예. 저분 못 움직이네. 가슴 장화를 입고 있어서 더 힘들었을 거예요. 아, 그렇군요. 저것 때문에 더 힘들구나. 가슴장에 좀 펄이 달라붙어서 더 무겁겠어요. 네, 굉장히 잘 붙고 무겁습니다. 경기 시작 전이에요. 경기를 네. 준비하는 와중인데도 빠르게 밀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머, 어떡해. 생각보다 밀물이 정말 빨리 들어오더라고요. 오케이, 갈게요. 밀물과의 한판 승부. 생존을 위한 매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인데. 지금 출발선도 제대로 못 맞추고 시작했어요. 네? 준비.
그치. 우리가 배웠잖아요. 빠져나오는 방법. 아직까지는 제법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이제 기어 나오면 되죠. 맞아요, 저렇게 해야지.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갯벌에 탈출할 때는 무조건 체중이 분산되는 네. 게 가장 중요하다고. 예. 네. 다들 지금 배운 대로 착실하게 나가고 있긴 한데요. 그런데 뛴다. 바로 그때 보통 놈 뛰어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아, 지금 또, 지금. 아이고, 우리 카메라 없다. 보통남이 넘어져 있는 그 사이 해양경찰 안태건 경장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 잘하시네요. 해양경찰 구조대원은 역시 다르네요. 걸어서도 뭐 잘 가시네요. 네. 그런데 안태건 경장 갑자기 작전을 바꾼 거예요? 구르는 걸로. 대굴대굴 굴러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굴러가면서 가는 게 역시 이 구조를 전담으로 하셨고 노하우가 있으시다 보니까 자, 그래도 뭐 아직까지는 새 선수가 이제 밀물보다는 빠르네요, 그죠? 아이고. 우리 막내 작가 권수빈 작가 펄에 빠져서 지금 제대로 발 못 빼내고 있는 거죠? 네. 카메라 감독님 완전 빠지신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지금 안신이. 정지 화면 아니죠? 허리까지 빠진 거예요? 이게 갯벌에 몸이 빠졌을 때 탈출하는 방법이 근데 있습니다. 자, 뒤로 놓은 체중을 분산하고 자전거 페달 밟듯이 양발을 움직여서 펄속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겁니다. 이러니까 쉽게 나오네요. 사실 저기 선다고 하면 생각이 누우려고 생각을 하겠어요? 그렇죠. 맞아. 아이고, 우리 막내 작가도 생존한테 좀 미리 배웠으면 빠져나올 수 있었을 텐데. 아이고, 좀 웃잖아. 생존왕 제작진이 합류할 때는 우리 권수빈 작가 자기가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 못 했을 텐데. 정말 운동을 많이 하는 괴력의 소유자라도 이 뻘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힘듭니다. 파이팅! 저 진짜 제대로 넘어진 것 같은데. 사실 문제는 사람의 체력은 한계가 있는데 밀물은 쉬지 않고 기다려주지 않고 그냥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밀물이 거의 근접했습니다. 5m 이내로 지금 가까워졌습니다. 밀물이. 어머. 아이고, 이 바닷물이 이제 코앞까지 밀려왔다. 저랑 감독님은 고립될 것 같아요. 빨리 나와야 되는데. 어디 있어요, 그 지금? 시각 우리 보통남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는 거야? 저 사람이에요. 뭐 어떻게 된 거야? 보통 나와 실신한 거 아니죠? 알아야 한다. 여러분들은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지금은 진짜 어렵네요. 보통남이 한동안 누워서 꼼짝도 안 하고 쉬고 있더라고요. 저 너무 힘들어서 그런 거야. 그래, 그럴만 하지. 이제 내일 모레면 나이가 반백살인데. 이게 지금 미션이라 그렇지 실제 상황이라면 얼마나 공포스럽고 무서울 것 같아요. 저 뒤에 물 오는데. 물이 들어오는 공포심도 그런데 그때 쓰러져 있는 보통남 눈에 들어온 한 사람. 해양경찰 안태건 경장님이 계속 구르고, 아까부터 계속 구르신 거예요? 나왔다. 갯벌과의 사투 끝에 육지로 나가는데 성공한 안태건 경장. 오랜 기간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해양경찰임에도 쉽지 않았던 도전. 직접 이제 갯벌에 들어간 게 되게 오랜만인데 이제 해루질을 하시거나 이제 관광을 하실 때 많이 위험하거나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고 저 스스로도 좀 많이 힘들었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저게 진짜 생사를 놓고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렇죠. 끔찍하죠. 어느덧 밀물은 아이고. 코앞까지 차오릅니다. 다들 어디 계시죠? 그 시각 막내 작가와 카메라 감독은 밀물에 결국 따라잡히고 말았습니다. 다리가 더 무거워져서 힘이 배로 들어가는데. 어떡해. 물이 많이 들어왔어요. 못 움직이니까. 네, 막내 작가 수빈 양 갯벌을 빠져나가지 못하고 결국 구조 요청을 보냅니다. 이번 촬영은 해양경찰 입회하에 안전하게 진행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우리 해양경찰의 도움을 받아 생존왕의 막내 작가 수빈 양이 무사히 구조되는 순간입니다. 고생 많았네요. 가슴장어 안쪽으로 바닷물이 차서 몸이 훨씬 더 무거웠을 거예요. 얼마나 무거웠겠어. 처음에는 저는 빠져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점점 더 빠지기만 하고 실제로 조개잡이를 하다가 이런 상황을 맞닥뜨렸다면 저는 탈출을 절대 가슴장어에 물이 차면 더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가슴장어를 벗어버리는 게 안전합니다. 아예 벗어야 되는구나. 네. 그런데
밀물에 한 사람이 또 고립돼 있어요. 물 어디까지 찼어요, 감독님? 어디까지 찼어요? 다리 안 빠져요. 다리가 빠진다고? 벌써 가슴까지 찼다고요? 물이 너무 빨리 들어오네요. 와, 촬영하다 펄에 발이 박혀서 오도가도 못하고 결국 밀물에 고립됐어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하나, 둘, 셋. 감독님이 지금 해결 대원분에 의해서 구출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혼자서는 발도 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해양경찰 구조대원의 도움으로 겨우 뺐습니다. 사실 우리 카메라 감독님 체력 진짜 좋거든요. 가슴까지 못 빠지는 것 좀 봐. 저기 물이 얼마나 무거워요, 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지금. 장비 챙겨야 되니까요. 자자자, 아직 끝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잊고 있는 한 사람이 있어요. 보통남! 보통남! 이제 거의 다 왔어요. 밀물이 보통남 따라서 와봤어요. 보통남 너무 지쳐 보이는데 웃잖아, 저거. 자, 신속하게 체중 무산으로 기어갑니다. 자, 무력에 맞춰 가도록 합니다. 그렇지, 포목으로. 갯벌에서 안전하게 할 수 있다. 자, 지난 시간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 갯벌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배웠거든요. 체중을 분산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우리 해양경찰처럼 불러서 생존왕에게 배운 대로 체중을 분산시켜 대굴대굴 굴러나가기 시작하는 보통남. 저거 좋아요. 배영하듯 뒤로 누워서 나가는 방법이 있었잖아요. 난 저 방법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저거 편해요. 마지막 남은 힘까지 짜내서 생존왕에게 배운 탈출 방법대로 갯벌을 빠져나가는 우리의 보통남. 결국 밀물에 고립되지 않고 육지로 무사히 탈출했습니다. 파이팅! 갯벌에서도 알아야 살 수 있네요. 이겼습니다. 이겼습니다. 아우, 야. 그래도 살아나왔어요, 우리 보통남이. 아니 그동안 진짜 생존왕이 보통남을 너무 혹독하게 훈련시키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좀 너무 짠했거든요. 예. 근데 실제 이걸 보니까 야 저런 사고로부터 살아남으려면 정말 배워야 되겠다는 맞습니다. 생각이 예. 그러니까.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간조 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요. 밀물이 들어오기 전에 갯벌에서 빨리 나오셔야 합니다. 간조라는 게 물이 가장 많이 빠진 상태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후부터는 밀물이 점점 들어오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알람을 미리 맞춰놓고 간조가 되기 전에 안전지대로 이동을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물놀이 할 때 우리가 안전장구, 네. 구명조끼 꼭 입고 나가야 그렇죠, 그렇죠. 되잖아요. 예. 갯벌 나갈 땐 근데 잘 안 입잖아요. 아, 입은 사람은 못 본 것 같은데요. 근데 예. 갯벌 나갈 때도 구명조끼 착용이 필요한 건가요? 저런 상황까지를 생각하신다면은 당연히 네. 휴대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휴대하기 쉽지 않죠. 그렇죠. 갯벌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밀물에 고립된다면 어떻게 생존하시겠습니까? 보통남. 네. 갯벌에서 예. 왜 먹고 있는 거예요? 자꾸? 뭐 여름 특집이에요? 여기는 근데 왜 혼자 옷을 벗고 있는 거예요? 진짜. 한 명은 다 벗었고 한 명은 너무 화려한 옷을 입고 있어서 지금. 예. 보시면 압니다. 갯벌 잼 많이 그렇죠. 물이 갑자기 밀물이 찼어. 당황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준비했어요? 그럼요. 정말 라이브 생 바다에서 바로 할 수 있는 것들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것도 과연 뜨는지 제가 한번 그래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옷을 벗은 이유도 예. 무력 테스트를 정확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갯벌로 놀러 갈 때 준비하는 다양한 용품들, 밀물이 들어올 때 구명조끼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말아야 산다 팀이 직접 검증해 봅니다. 고무장갑, 플라스틱 양동이, 조가통, 그리고 비닐봉지, 아이스박스 이렇게 5개잖아요. 골라볼까요? 잘 뜨는 거? 비닐봉지가 안 뜰 것 같고 비닐봉지. 오히려 아이스박스? 이 형이 뭐 아이스박스 같이 좀 크게 좀 떠 있지 않을까요? 난 덩치가 크니까. 양동이. 양동이? 배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양동이도 잘 들고 있으면 될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부력 테스트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부력 테스트 고무장화입니다. 장화. 아, 얘는 안 뜰 것 같다니까. 요 장화도 장화가 뜬다고 하더라고. 장화 한번 에어포켓을 만들어봐서. 장화도 떴어요. 떴어요? 에요? 장화를 어떻게 만들어? 그거 어떻게 만들지 보여줘. 나 못하겠어. 줘봐요. 가자. 장화 한 짝이 지금 물에 가라앉은 거죠? 그죠. 잘못 던졌어요. 진짜로? 들어가야 되잖아. 진짜로? 아니지? 아니지? 어떻게 해야 돼?
뭐야? 낚시였어요. 아, 우리 생존왕이 이제 방송이 다 됐어요. 예. 지금은 저 때는 지금 이제 떠가 있는 이게 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수영을 하고 있다가 이제 장화를 받아서 이제 네. 부력이 되는지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물이 안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근데 그렇게 하면 물이 들어가는 거 아니야? 물속에 있으면 장어에 물이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갔어. 지금 저 이만큼 뜬 거. 어떻게 안 들어갈 수가 있지? 보시면 유동이 없잖아요, 수직으로 제가. 예. 발자국으로 안 친 거거든요. 장화 속으로 손을 넣었어? 아니, 잡고 있죠. 이렇게? 풍선처럼? 이렇게 그냥. 공기가 뭐 장화의 양 끝을 잡은 뒤 물속으로 넣으면 위쪽 에어 포켓이 생기면서 부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장화를 뒤집어서 물속에 넣을 때 장화 안에 있던 공기가 미처 빠져나가지 못하고 갇히면서 에어포켓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그럼 보통남도 에어포켓을 만들 수 있을지 한번 시도를 한번 해봅시다. 있는 것 같아. 가만히 있으니까. 괜찮아. 괜찮은 것 같아. 밀물에 고립되면 신고 있던 장화를 벗어서 뭔가 부력을 만들면 되겠네요. 네. 근데 뜨려면 양쪽이 다 있어야 될 것 같긴 하네요. 자, 다음 물건은 플라스틱 양동이입니다. 제가 추천하는 양동이. 양동이 괜찮을 것 같아. 훨씬 더 공기가 많이 들어갈 것 같아. 되는 것 같은데요, 진짜? 근데 물이 다 찰 것 같은데 내 손은 지금 이렇게 내가 넣어보면 물이 없어. 여기까지만 물이 차고 여기는 물이 없어. 여기가 지금 에어포켓이 있어. 네, 플라스틱 양동이로 에어포켓을 만들 때 최대한 수직으로 바닷물에 넣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에어포켓이 더 잘 만들어지거든요. 아, 이러면 물이 차죠. 안 되죠, 안 되죠. 맞습니다. 비스듬히 넣을 경우에 공기가 많이 빠져나가고 물이 더 많이 들이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수직으로 물속에 넣으셔야 합니다. 플라스틱 양동이 많이들 들고 가잖아요. 그렇죠. 에어포켓만 잘 만들어지면 생존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실제로 네. 인천 한하계 해수욕장에서 일어났던 사고 기억하시죠? 네. 구조대가 올 때까지 20분이 넘는 시간 동안 바다에 둥둥 떠서 생사를 오갔던 세 여성. 기억나요. 이들이 버틸 수 있었던 이유, 양동이는 아니지만 이 플라스틱 통 하나 덕분이었습니다. 이번엔 손수 잡은 조개나 물고기를 담아두는 조과통입니다. 열라고! 에어포켓을 유지를 하면 와, 나는 왜 이렇게 떠내려가냐? 자, 에어포켓이 만들어진 게 한눈에 보이네요. 이거 안심이 되네요. 두 발 떠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우와. 몸을 지탱할 수 있을 정도가 되는군요. 자, 이번에는 비닐봉지입니다. 비닐봉지. 누나요? 풍선처럼? 우리 쓰는 뭐 쓰레기 봉투일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갯벌에서 뭐 담으려면 꼭 이런 비닐봉투를 하나씩 갖고 다니고. 하나씩 있어야 되죠? 공기 양으로는 제일 많을 것 같은데. 네, 잘 뜰 것 같은데. 뭐야? 터지네요, 터지네요. 왜 저래? 아, 봉지가 찢어져서 바람이 빠지네요. 잘 뜨네요. 와, 내 거를 왜 이렇게 터져? 터졌어. 내 거를 왜 터져? 비닐봉지는 부력은 좋은데 안정성이 좀 부족하네요. 그러네. 얇다 보니까 이게 또 당황하면 이게 찢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손톱이나 이런 게 네. 긁힐 수 있으니까. 마지막 물건은 이 아이스박스입니다. 아, 우리가 지금 다 믿고 있는 게 저겁니다. 예, 예. 제가 첫 번째 찍었습니다. 네네. 완전 잘 떠. 완전. 오, 좋아, 좋아. 완전. 이거네. 이건 확실하겠네요. 네. 확실하게 안정적이다. 예. 받아. 와, 이것도 잘 뜨네. 아이스박스 완전 잘 떠요. 와, 별 5개야, 이것도. 여기 5개. 괜찮죠? 5가지 물건으로 진행해봤던 갯벌 부력 테스트. 네. 과연 생존왕과 보통남이 뽑은 부력 1위는 1위는 무엇일까요? 아이스박스지. 나도 아이스박스요. 가장 안정감 있는 게 아이스박스예요. 예. 잡는데도 견고하고 튜브 이상이었어. 정말. 튜브와 비슷해요. 터질 일도 튜브는 터지잖아요. 얘는 터질 일도 없고. 네, 맞는 그거부터 휴대하셔서 유사시에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유익했어요. 예. 예. 생활용품을 이용해서 부유장비 만들기, 구명조끼도 없고 수영도 할 줄 모른다면 주위에 있는 물건들을 좀 활용해서 부력을 만드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네요. 진짜 예. 저는 그 신는 신발이라고만 생각을 했지 고무장화가 저렇게 물에 뜨는 건 정말 신기했습니다. 제일 신기했어. 고무장화가 제일 맞아요. 신기했어요. 안 될 줄 알았는데. 예.
2회에 걸쳐서 갯벌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살아남는 법 저희가 알려드렸는데요. 갯벌 체험 많이들 가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럼요. 생존왕에서 알려드린 이 꿀팁 잘 기억하셨다가 갯벌로부터 안전하게 생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난 탈출 생존 왕! 여러분, 네. 하루 중에 가장 즐겁고 뭔가 좀 들뜨는 그런 시간대는 언젠가요? 일 끝나고 집에 가는 거. 집에 가서 뭐 먹을까? 회사 문을 나가면서부터 배달 앱부터 키면서 가려고. 요즘 일과예요. 정말 즐겁고 행복한 귀갓길. 그런데 눈앞에서 참혹한 사고를 만났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의 주인공은 어떤 행동을 보였을지 화면 속에서 확인하시죠. 제주시의 한 버스 정류장. 이곳엔 그날의 아픈 흔적들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때는 이 사람들을 못 구한다는 게 너무 무서웠을 뿐이고 그것만 보였어요. 제가 조금 더 빨리 갔으면 혹은 제가 조금 더 힘이 세거나 조금 더 이런 지식이 있었으면 지난 4월 일과를 마치고 하나둘 버스 정류장으로 모여드는 사람들. 평소와 다를 바 없이 평온하기만 하던 바로 그 시각. 4.5톤 화물차가 다급하다는 듯 경적을 울립니다.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 1톤 트럭을 들이받고 버스 정류장에 있던 버스 2대를 잇따라 덮칩니다. 사고 당시 버스 한 대가 약 3m 아래로 추락을 하고 버스 정류장 또한 형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제주대학교를 거쳐오는 정류장이라 승객 대다수가 학생들이었습니다. 3명이 숨지고 59명이 중경상을 입은 제주대 4중 추돌 사고의 참혹한 현장. 바로 그때 쓰러진 버스를 향해 누군가 달려옵니다. 괜찮으세요? 깨진 창문 사이로 불쑥 가죽 장갑을 낀 손을 내민 남자. 가죽 장갑이요? 그의 정체는 바로 오토바이를 타고 하교 중이었던 제주대학교 학생 이영호 씨였습니다. 5시 한 50분쯤에 수업이 끝나서 집에 가려고 이제 하교하려고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내려오고 있었는데 제가 평소에도 자주 타고 다니던 버스가 여기 90도 누워가지고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직감적으로 대형 사고임을 느낀 이영호 씨. 오직 구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전력을 다해 버스로 향했습니다. 제가 이 뒷유리 쪽으로 들어와서 상황을 보니까 저 뒤에 유리가 깨져 있고 저 유리로 한두 분씩 조심스럽게 계속 나오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좀 도와줘야겠다. 빨리 꺼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렇게 오토바이를 타다 보니까 장갑도 있고 옷도 되게 두꺼운 옷이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야겠다. 떨어져 있던 유리 조각들을 최대한을 다 치우기 시작했어요. 승객들이 대피하면서 다치지 않도록 유리 조각들을 치웠던 거군요. 그렇죠. 그렇게 20여 명의 승객들이 창문을 통해 무사히 탈출했는데요. 한 30명 넘게 빠지면서 이제 저희 다 끝났다 해서 저는 솔직히 거의 안심하고 있었는데 마지막 나가시는 남성분께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안에 사람이 2분이 더 있다. 여성 2분이 껴 계신데 지금 말씀이 없으시다. 그래서 너무 놀랬죠. 버스 앞쪽에 의식을 잃은 승객이 있다고요? 제가 갈 수 있는 물건들을 치우면서 이 자리에 도착을 했어요. 이 앞쪽에 여성분 2분이 진짜로 껴 계신 거예요. 괜찮으시냐고 먼저 말씀을 드렸더니 한 분은 살려주세요 라면서 손을 꿈틀거리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오른쪽 분은 대답이 없으신 거예요. 사고 당시 가드레일을 넘어 오른쪽 3m 아래로 버스가 전도됐는데요. 앞쪽에 탔던 여성 승객 2명이 문에 끼어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문을 제가 최대한 들어보려고 했어요. 그래야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안 아프고 좀 더 탈출할 수 있으실 테니까. 잡아당기고 진짜 들어 올리려고 별 난리를 다 쳤는데도 정말로 들어 올려지지 않더라고요. 사람 힘으로만으로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들어온 이유도 없고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게 너무 무서웠는데 손이 껴 계셨던 분 손을 잡아주면서 아 진짜 조금만 기다려라. 신고도 다 했고 구조대원들 곧 올 거다. 그분들한테 좀 최대한 희망을 줬어요. 그렇게라도 해야 그분들이 이 껴 계신 엄청 무서운 상황 속에서도 버틸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의식을 잃어가는 여성의 손을 꼭 잡은 채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구조대가 도착하고 다른 승객들과 여학생은 무사히 구조될 수 있었습니다. 이영호 학생은 저희가 도착하기 전에 경상자들, 움직일 수 있는 분들도 바깥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도 취해 주셨고요. 응급 환자들이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알려주면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저희 그 재난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도 되고 중증도 분류를 통해서 더 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의 첫 번째를 그 이영호 학생이 도와주신 거죠. 저 이거 봤어요. 제주대학교 익명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죠. 이영호 씨가 손을 잡아준 여학생이었군요. 제가 그 집에 돌아가고 나서 기분이 너무 안 좋았어요. 왜냐면 저는 두 분을 놓고 온 거잖아요. 나 때문에 더 다쳤을 수도 있다. 나 때문에 못 빠져나오신 거다라는 생각이 있었어가지고 그때는 되게 우울해 있었던 상황인데 그 댓글을, 그 글을 보고 나서 제가 훨씬 마음이 놓이고 그나마 좀 행복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승객들을 구조했지만 미처 살리지 못한 사람들을 떠올리면 죄송한 마음뿐이라는 이영호 씨. 제가 이렇게 여기 서게 됐지만 그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진짜 두 발 먹고 나서준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상자가 이런 큰 사고에도 크게 많이 나지 않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짜 거의 안 다치고 잘 탈출할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험하시겠지만 자신의 안전이 보장되는 한에서 최대한 다른 분들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다른 분들도 이번 사고처럼 잘 구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영호 씨의 용기 있는 행동 정말 대단하고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절대 죄송해하거나 죄책감 가지실 필요 없어요. 진짜 우리 이영호 씨에게 큰 박수 예, 부탁드립니다. 사실 저도 그 제주 버스 사고를 뉴스를 보면서 아우 참 안타깝다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네. 저런 뒤편에서 저런 의로운 학생이 저렇게 있었다고 하니까 참 대견스럽기도 하고 네. 저번 제주도 가면은 제가 밥 한 개 아니 사겠습니다. 얼굴 아니까 진짜 우연하게 만난다면 네. 진짜 밥 한 끼 진짜 사주고 싶네요. 정말 멋진 청년이구나 네. 싶은데 이영호 학생의 선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구조대가 도착한 다음에 위험하니까 학생 이제 저쪽으로 피해 있어요라고 네네. 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버스 안에 있던 그 승객들의 소지품을 다 챙겨서 주인에게 다 찾아줬다고 합니다. 끝까지 다 챙겨주셨군요. 엄청난 사람 아니에요. 네. 예, 이영호 씨의 그 선행, 따뜻한 마음이 생도랑 스튜디오에까지 전해집니다. 네. 예. 자, 훈훈한 마무리 좋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만나요. 재난 탈출 생존 와!